중국 돼지와 한국 히키코모리의 싸움인가? 누가 이길지 궁금하네. 믿기지 않지만 이곳은 미국 상위권 대학의 한 강의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편이라도 가르듯 학생들이 눈빛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 싸움은 한 학생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3초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라고 해요. 미국의 상위권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제가 굳이 상위권 대학임을 밝히는 이유는 이것이 세계 대학생들의 현실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사건은 제가 대학 생활 중 겪은 가장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예요. 그날의 수업은 평범한 역사 강의로 시작됐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논쟁과 감정이 폭발하는 자리로 변해버렸죠. 저는 항상 열린 마음과 건강한 신체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미국인, 아버지는 이탈리아계라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체력도 꾸준히 길렀죠. 축구, 테니스, 수영까지 여러 운동을 섭렵하면서 건강한 사고와 신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대학교에 와서는 더욱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세계 역사와 그 속에서 얽혀있는 여러 문화를 배우는 일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역사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이 수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해서 더 흥미로운 수업 중 하나였죠.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사를 토론하는 이 시간은 늘 저에게 자극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다소 무거웠어요. 그 원인은 한 중국인 학생, 리밍 때문이었죠. 리밍은 늘 중국의 위대함을 자랑하며 다른 나라들을 깔보는 태도를 보이곤 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심했어요.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리밍은 수업 전부터 몇몇 아시아 친구들에게 무례한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군사력?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 라는 비아냥이 바로 날아왔죠. 특히 한국인인 지영을 향해 던진 말이었어요. 리밍과 지영은 서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리밍은 언제나 지영을 시기하고 한국을 깔보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심했어요. 지영을 바라보며 눈을 찢는 모양을 하며 한국인들이 다 똑같이 생겼지 않냐며 비웃기까지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해졌어요. 하지만 지영은 그저 묵묵히 침착한 얼굴로 그 상황을 견디고 있었어요. 저라면 벌써 반발했을 법한 순간에도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차분히 지키고 있었죠.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더 강인하게 보였어요. 리밍의 발언은 점점 더 도를 넘기 시작했고 교실 안의 아시아계 학생들은 눈에 띄게 불편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미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리밍의 도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지영을 향해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지영, 니네 나라는 왜 그렇게 군사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하니? 한국은 미군 없으면 나라 지키지도 못하는 거 아냐? 그게 군대라고 할 수 있어? 그 말에 교실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아시아계 학생들, 특히 한국인 학생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몇몇 학생들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리밍의 이런 발언은 그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그의 깊은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지영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영은 리밍의 도발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한 태도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마치 내가 뭘 말하든 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지영의 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미 화가 나서 리밍에게 반박했을 텐데 말이죠. 리밍은 그런 지영의 침착함이 오히려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이번엔 지영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던졌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다르지 않지. 다들 미국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나라들이잖아. 전쟁 나면 전부 미국의 도움을 바래야 할 거야. 그 순간 교실 안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어요. 리밍의 발언은 단지 한국에 대한 비하를 넘어서 아시아 전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아시아계 학생들이 그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영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영의 침착함은 마치 폭풍 앞의 고요 같았어요. 그녀는 리밍의 말을 흘려버리듯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이 가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불편해졌어요. 리밍의 도발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다면 그가 더 대담해질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강의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리밍의 무례한 발언에 대한 대답을 그저 지영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듣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자 교실 안의 긴장된 공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로 학생들을 대하며 어떤 주제에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현대 군사력과 각국의 전략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교수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분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노트북을 열고 필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리밍은 여전히 그 태도를 고치지 않았어요. 그는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들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없으면 세계 군사력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미국 없으면 바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이 자주 국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교실 안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도 아시아계 학생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며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리밍은 여전히 자기 말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자신감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리밍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차분하게 입을 열었죠. 리밍, 그렇다면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교수님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에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밍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다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K9 자주포요? 그게 뭐죠? 한국이 무슨 대단한 무기를 만들겠어요? 미국 무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설마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를 미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하자는 건가요? 그의 말이 끝나자 교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리밍은 여전히 자신이 맞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의 무지함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계속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K9 자주포가 왜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들이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리밍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려던 모습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는 더 이상 자신있게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애매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돌려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그 순간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K9 자주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주저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 지영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말이죠.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지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함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지영. K9 자주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영은 눈을 들어 리밍을 바라본 후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주포 시스템입니다. 이 무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주포로 현재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군이 K9 자주포를 구매한 후 그 성능에 만족해 더 많은 수량을 요청했습니다. 리밍은 충격을 받은 듯 지영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설명은 정확하고 논리적이었고 리밍이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의 군사력을 단번에 부각시켰죠.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며 그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지영은 계속해서 K9 자주포의 성능과 그 전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고 그 말을 들으며 교실 안의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밍의 무지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지영이 K9 자주포에 대해 설명을 마치자 교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도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리밍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지영의 설명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설명해 주었어요, 지영. 여러분, 방금 들은 K9 자주포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주포로 그 성능과 효율성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 무기를 도입해 군사력 증강에 활용하고 있죠. 한국은 단순히 자국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듯 고개를 들며 교수님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츰 변화하고 있었고 특히 리밍의 얼굴은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교수님은 잠시 강단을 걸어다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외에도 독자적인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죠. 단지 군사적 지원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군사 전략과 기술력을 가지고 발전하는 강국입니다. 학생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조금씩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리밍조차도 더 이상 반박할 기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설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죠. 한국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흑표 전차,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까지 다양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유럽의 전차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성능을 자랑하며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함께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실제 전장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죠.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리밍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이제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나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반전을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군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이유가 궁금할 겁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는 미국인이고 제 아버지는 한국인입니다. 순간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문화를 접하며 자라왔습니다. 그 덕에 두 나라 모두의 장점을 이해하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그제서야 왜 교수님이 한국군에 대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리밍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이제는 더 이상 편견을 가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을 넓게 보는 시각을 기르세요.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스로 사실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우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수님의 말을 듣고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에는 그저 군사력에 대한 논의가 아닌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갈 무렵 강의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한국군의 위대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나서
모두가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바로 리밍이었어요. 수업 내내 자신만만하게 한국을 무시하고 지영을 조롱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리밍은 말없이 천천히 책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에 있던 친구들 몇 명은 그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듯 이야기했죠. 리밍, 오늘 좀 심했던 거 알아?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가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어? 라고 다른 친구가 덧붙였죠. 리밍은 무언가 대답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얼굴은 붉어졌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 몇 명은 그에게 핀잔을 주듯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라며 가볍게 충고했지만 리밍은 어색하게 웃으며 무언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리밍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던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수업 시작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강의실에 남아있던 학생들은 그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수업 내용을 되새기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날의 사건이 리밍에게 단순한 창피함을 넘어 중요한 교훈이 되길 바랐어요. 그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교훈은 단지 리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실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지영이 조용히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지영은 리밍의 어리석은 행동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그 침착한 태도 속에는 확실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크게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TV나 인터넷에서 보던 한국의 문화나 경제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 수업에서 지영이 보여준 침착함, 그리고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한반도에 자리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주 국방과 세계적 기술력을 자랑하는 강력한 군사 강국임을 깨달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지영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지영, 아까 수업에서 정말 멋있었어. 네가 말한 한국 군사력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리밍의 비하 발언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 지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엘레나.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야. 외국에 살다 보면 한국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내가 왜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차분히 말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지영의 그런 태도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둘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지영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단순히 역사 수업에서 배운 한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강인한 정신력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지영이 저에게 물었어요. 엘레나, 혹시 K-팝에 관심 있어? 나는 K-팝 춤을 배우고 있는데 같이 가볼래? 사실 저는 이미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을 좋아하고 있었지만 춤을 배우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망설였지만 지영과 함께라면 즐거운 시간이 될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학교 근처의 댄스 스튜디오에서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영이 열정적으로 가르쳐주고 서로 실수를 웃어넘기며 더 친해졌죠. 그 시간들은 단순한 춤 연습을 넘어 저에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영과 함께 한국의 전통 음식, 음악, 영화까지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과 그들의 강인한 정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 중 하나로 성장하며 그들의 자주 국방 정신과 함께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문화와 경제 강국이었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영과의 우정을 통해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우정은 단순히 학교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더 널리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졌고 그 나라가 가진 자부심을 함께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저는 지영과 함께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춤을 알리는 틱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에도 충실하게 임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화 속으로 흠뻑 빠질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은 저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다양한 문화를 간접 경험하고 이를 제3자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 무척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게 너무나도 값진 것이었고 앞으로도 저는 이 우정을 계속 이어가며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날의 그 싸움과 지영과의 인연은 제 인생의 아주 큰 일화로 자리 잡았어요. 어느 곳이든 배울 것이 있고 열린 마음으로 행한다면 행운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